아까 보니까 어떤 농가분께서 고추를 하나 들고 오셨던데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조금 전에 그 아주머니께서 가지고 오신 고추는 이제 CMV 바이러스예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바이러스 내병계 종자를 많이 이렇게 심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 내병계 종자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전혀 안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바이러스는 대부분 TSWV 바이러스 내병계 종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CMV도 있고 TMV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바이러스 내병계 종자라 그래서 바이러스 관리를 전혀 그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반증이죠, 이제.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러스 내병계 종자를 했다고 해서 바이러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를 좀 방제를 잘 하셔야 돼요. 예, 미소곤충들 뭐 진드물이 됐든 뭐 담배가루, 온실가루, 뭐 총채 뭐 이런 애들을 좀 잘 잡게끔 하고 이 총채는 이제 뭐 이파리에만 잎에만 잎꽃에만 선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토양에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토양으로 갔다가 그 뭐 지상부로 갔다가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파리만 할 게 아니고 토양에도 같이 전면 처리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뭐 그 진딧물 약제 중에서 대부분 청체벌레하고 연동되는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약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리 심기 전에 이제 토양 처리하는 게 좋겠죠. 지금 토양 처리 못 하신 분들은 그럼 어떤? 예, 토양 처리 처치를 못 하신 하는 분들은 이제 뭐 정식할 때 네. 뿌리 침지를 갖다 해서 이제 총체를 방지하는 이렇게 약제를 갖다 뿌리 침지를 해 놓으면 그 약이 입까지 이렇게 가서 총체벌레가 가해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약제들도 있고요. 지금 못 하신 분들은 그럼 어떤 자재를 좀 뿌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그 일반적인 이제 노지 같은 경우에 관행 같은 경우에는 캐틴, 다트롤 뭐 이런 총체벌레 볼리암 타고도 있고요. 뭐 이런 약재들을 연면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환경으로 하신다 하면 뭐 모두싹충, 뭐 안 그러면 해충싹, 뭐 이러한 제재들도 효과 잘 나오죠. 특히 뭐 이렇게 친환경 같은 경우는 뭐 해충싹 하나 하면 응애도 됐고 진드물도 듣고 또 그 총체도 듣고 하니까 뭐 이런 제재도 사용하시면 관행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응애약이라든가 뭐 이런 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렇게 뭐 응애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다 그러면 진드물 총체 뭐 같이 동시 방제되니까 이게 이제 담배 나방이라든가 담배 거시염 나방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그 열매의 알을 까서 이렇게 그 담배 아니 고추 속에 이게 벌레가 이제 담배 나방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담배 나방이 이미 들어가 있는 애를 그 잡기란 어렵잖아요. 이게 벌레가 생길 때 그 약을 하려면 약간 늦은 감이 없잖아요. 있어요. 많이 이렇게 이제 손실도 오고 하니까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방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이면 자주 가서 고추밭을 자주 가서 보셔야 돼요. 나방들이 날고 있으면 뭐 이제 알 낳고 나면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이제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그 열매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알까지 잡을 수 있는 살충제로 해서 방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추 다수학에서는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뭐 고추뿐만 아니라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뭐 80% 90%가 다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을 배제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이게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좋은 비료도 있고 좋은 뭐 방제 약재들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수학을 하시려면요. 근데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기본 뭐 토질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물을 갖다 더 줘야 되고 덜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물을 얼만큼 줘야 될지 가늠하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근데 그 물은 보통 일단 땅의 컨디션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1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1톤 정도 이제 기준으로 하면 이제 어렸을 때는 뭐 0.7톤이나 6톤으로 하고 좀 더 크게 되면 이제 뭐 1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매가 엄청 많이 달리고 이렇게 수확이 된다 그러면 뭐 1.1리터 이렇게 늘려가는 일단 1톤을 기준점으로 해서 근데 이 그 간격은 또 10일 정도 간격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여름철이 되면은 뭐 5일이라든지 3일이라든지 이렇게 더 날씨가 좋고 하면 아무래도 광합성을 많이 하고 또 수분이 또 이렇게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이 이렇게 좀 더 자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흐린 날이 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뭐 10일 간격으로 했던 거를 좀 며칠 더 늘려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 기준점을 그렇게 잡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또 토양이 이제 보습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물량을 갖다 좀 또 가감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어쨌거나 이제 물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다수학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일단은 뭔가를 먹어야 얘네들도 많은 이제 과일을 갖다가 이렇게 또 형성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질소도 중요하고 인산도 중요하고 뭐 칼륨, 포타슘이라 그러죠 요즘에. 이제 이러한 뭐 비료들이 그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생각보다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게 칼슘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슘 결핍을 탄저병하고 오인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과 또 구분하는 능력. 칼슘은 뭐 칼슘 하나로만 또 되는 게 아니고 온도도 맞아줘야 되고 물도 맞아줘야 되고 근데 온도를 갖다가 이제 하우스 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노지에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상쇄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물 관리. 그래서 이제 칼슘 물 관리가 연동이 되는 거죠, 이제. 일단 칼슘 쪽에 이제 비료를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또 다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칼슘을 간주 하시란 말씀이시죠? 뭐 간주도 있고요. 이제 네. 고추 사이사이에 이제 집어넣는 그런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두 번 수확을 하게 되면 고추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커 있는 상태니까 이제 뿌리가 이제 뭐 꼬랑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위로 이렇게 살포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잘 녹는 칼슘을 이제 네, 헛골에 그렇죠. 살포한다든가 네, 주입식으로 준다든가 하는 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칼슘도 이제 요즘은 칼슘 단제로만 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붕소칼슘 같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가리가 칼륨이 같이 돼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 시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요즘에 이제 웃거름은 보통 한 뭐 정식하고 나서 뭐 20일에서 한 달 사이에 하는데 조금 빨리 해도 상관없고요. 그거는 뭐 그 초세에 봐가면서 이제 가감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 날짜를 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름을 선택을 할 때 일단 녹아서 들어가야 흡수가 돼야 되는데 수확이 끝나도록 안 녹고 하는 그런 거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거름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온도가 급격하니 빨리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소보다는 칼슘이라든지 칼슘의 붕소 또 뭐 칼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쉬지 않고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엔텍 비료 같은 것들 뭐 이러한 비료들을 갖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다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가 요즘에는 뭐 10월달까지 수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7월, 8월 초까지 웃거름하고 이제 그 9월달쯤 되면은 거의 안 하고 마무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꽃 개수가 사실은 뭐 2의 N승으로 2, 4, 8, 16, 뭐 32, 64, 128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이러한 후기로 가면 갈수록 꽃이 많이 피어지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 그 수확을 하시려면 그만큼 양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8월 말, 뭐 9월, 뭐 이때까지 늦게까지 추비를 하셔야 10월까지 수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대부분 뭐 7월 말, 8월 초 되면 뭐 웃거름 안 하셔보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고추가 단과 현상이 엄청나고 그렇게 열매가 많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수확을 못하고 보통 8월까지나 수확하고 9월달, 10월달 되면 수확을 못하고 거의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무리를 갖다 끝까지 이렇게 10월달까지 수확을 제대로 하시려면 늦게까지 그 웃거름을 좀 추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제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이 업을 하면서 그 다수학하신 분들하고 다수학을 못 하신 분들의 이런 어떤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수학하신 분들은 이제 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작물이 요구하는 이런 비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비료라든가 뭐 이런 게 달라지는데,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과거에 요소를 했다 하면 요즘에는 뭐 기능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엔텍이라든지 이런 그린칼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신다든지, 이제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물을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을 좀 지키시는 부분이 있고요.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제 이것만 하고 그냥 또 거름도 과거처럼 요소, 예, 이제 과거에는 뭐 한 20, 30년, 뭐 30년, 40년 전에는 요소가 금비였죠. 이제 뭐 비료를 전혀 안 하던 세상에서 살다가 비료를 하니까 당연히 수확은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추 천주 해가지고 뭐 100근 따고 막 이러던 시절인데 요즘엔 누가 100근 따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요즘에는 천주 심으면 500근도 따고 1000근도 따고 뭐 이러한 시기인데 많게는 1000근을 넘게 따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또 거름도 그만큼 또 양분도 보충하고 하려면 거기에 맞는 뭐 이렇게 요즘에 잘 나오는 그러한 거름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시고, 예, 그런 부분에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